자, 그래서 전기는 이렇게 해서 축전기 하시면 끝나요. 축전기면 끝나고, 자, 이제 어디 가시냐면 164쪽 물질의 자성. 여기는 아마 물리 한 거 중에 여기가 제일 쉬울걸? 오늘은 쉬어가는 거지 뭐. 자, 그래서 이제 전기 다음 파트가 자기 파트. 그래서 여기는 이제 자성. 여기는 이제 자성 얘기를 할 거고, 이제 전기력 얘기를 할 거니까, 이제 자기력 얘기도 할 건데, 얘는 이제 자석사의 힘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자석사의 힘. 그래서 자석사의 힘이라서, 뭐, 자석하면 무슨 극이랑 무슨 극이 있냐면 N극이랑 S극이 있는데, 여기 지금 N극, N극. 얘네들은 서로 무슨 힘 작용? 미는 힘이 작용하죠. 성력. 그 다음에 N극이랑 무슨 극 사이에? S극 사이에서는 무슨 힘이 작용? 인력 작용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석사의 힘을 자기력이라고 합니다. 눈에는 안 보여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눈에는 안 보이고, 그래서 우리가 눈에는 이제 안 보이는데, 그래서 이 자석 주변에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전하 주변에 전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을 전기장이라고 하듯이, 우리가 이제 자석 주변에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을 자기장이라고 합니다. 이건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 했으려나? 그래서 이제 자기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자기장이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전기장이 눈에 안 보여서 그 선으로 표현했듯이 자기장도 눈에 보이지 않아서 선으로 표현하는데, 그거를 이제 전기력 쓰면 안 되지. 자, 무슨 선이라고 하냐면 이제 자기력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기력선은 한번 설명하면, 우리가 자석 주변에 나침반을 놨을 때, 나침반의 N극, 나침반 자침에 N극을 연속적으로 연결한 선을 이제 자기력선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장이 이제 눈에 보이지 않아서 설정한 선인데, 그래서 이건 한번 해보고 갈게. 그래서 N극, S극이 있어.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나침반을 놔요. 그래서 이제 나침반을 이렇게 놓게 되면, 여기 S극은 N극을 당기기 때문에 나침반의 N극이 다 S극 쪽 가리키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가 N극은 N극을 밀기 때문에 N극을 밀고요. 이렇게. 됐어?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서는 N극은 S극을 당기고 S극은 N극을 당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나침반이 이렇게 가리켜요. 그래서 이거를 연속적으로 연결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리면 N극에서는 나가고, 그 다음에 S극으로는 이렇게 들어오고, 그래서 이제 N에서 나가서 S극, N에서 나가서 S극,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지는 게 자기력선이에요. 그래서 자기력선 같은 이제 규칙이 있는데, 첫 번째, 나침반 자침에 N극을 연속적으로 연결했다고 했는데, 일단은 반드시 패곡선으로 그려야 돼요. 그래서 패곡선을 그리면, 패곡선은 뭐냐면 이게 끊김이 없는 선이 패곡선이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패곡선을 그려서 이 친구는 중간에 갈라지지도 않고요. 이제 중간에 끊어지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교차도 되지 않게 그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는 이렇게 그렸지만 안에도 연결되어 있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자기력선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느낌? 이렇게. 됐어? 만나거나 끊어지거나 이제 교차하거나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여기서 이제 두 번째 패곡선을 이렇게 그리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자기장 방향을 따질 때는 어떻게 따지시냐면 자기장 방향은 지금 나침반의 자침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 그 지점에서 자기장 방향인데,
여기다 써야겠다. 그래서 자기장 방향을 어떻게 정의되냐면 자기력선을 한 점에서 그은 접선 방향이 자기장 방향이거든요. 뭔 뜻이냐 라고 하면 예를 들면 여기서 자기장 방향 어떻게 돼? 라고 하면 요 한 점에서 그은 접선 방향, 요게 자기장 방향이야. 그래서 나침반을 놓게 되면 요렇게 가리킨다. 그 다음에 만약에 그럼 여기서 자기장 방향 어떻게 돼? 라고 하면 한 점에서 그은 접선 방향, 요게 자기장 방향. 그리면 요렇게 나오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 자기력선을 그림으로써 이제 자기장 방향 찾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자기장의 세기는 자기력선의 간격이 조밀할수록 세다. 그래서 지금 어디가 그 자석의 외부에서는 양 극쪽이 자기력선이 조밀하기 때문에 여기가 자기장이 제일 세서 지금 저쪽에 철가루가 제일 많이 붙어요.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자기력선 이제 그릴 때 조심할 거는 자석의 외부에서는 이렇게 써야겠다. 자석을 기준으로 해서 자석의 외부에서는 지금 N극에서 나가고 S극으로 들어오는 방향이에요. N극에서 나가서 S극으로 들어가는 방향이고, 여기 내부는 조심하실 게 내부에서는 자석의 S극에서 해서 무슨 극 방향? N극으로 나가는 방향이 돼요. 이렇게 이제 보통 자기력선을 그립니다. 그래서 지금 위의 경우에도 만약에 여기서 자기력선을 그려라 그러면은 N극에서 나가는 방향, 그러면 여기서는 나가는 방향으로 그리고 나가는 방향으로 그리기 때문에 서로 밀어내거든요. 그래서 무슨 힘? 청력이 되는 거고, 여기서는 N에서 나가서 S로 들어가는 방향, 그래서 무슨 힘이 되는 거게? 인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자석 주변에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 자기장,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아서 이제 자기력선으로 표시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지구도 자기장이거든. 우리가 지구도 하나의 자석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자, 지구에 북극이 있고 남극이 있어. 한번 이거는 속으로 생각해봐. 자석으로 치면 북극은 무슨 극일까? 네, 속으로 생각했죠? S극이에요. 왜냐면 나침반의 N극이 어디를 가리키니까? 북쪽을 가리키니까. 남극은 N극에 해당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구상에서 이제 나침반을 쓰게 되면 나침반 N극은 항상 지구 북극을 가리키더라. 왜냐면 S극에 해당하니까. 여기까지 됐어? 그래서 그러면 그래서 이런 갑자기 자기력이라고 하는 게 생기는 원인이 뭐냐 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자성이라고 하는 거를 얘기를 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질을 전기적인 성질에 따라 도체, 부도체, 반도체로 쓰는데, 우리가 이제 자석의 성질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자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자성은 자석의 성질이라고도 하지만 어떤 물질이 외부 자기장 혹은 외부 자기장에 반응하는 성질, 요거를 이제 우리가 자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자성을 가진 물체를 자성체라고 그래요. 요걸 이제 자성체라고 합니다. 모든 물질을 그래서 자성체는 세 개 중에 하나로 들어가요. 그래서 자성은 세 가지. 뭐가 있냐면 강자성이 있고, 여기서 많이 처음 듣지. 상자성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반자성이 있는데, 자성에서 이제 강자성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자석을 가까이 했을 때 자석에 강하게 붙으려는 물질은 강자성이라고 하고, 잘못 얘기했어요. 자석에 가까이 했을 때 자석에 붙으려는 성질, 강하게 붙으려는 성질 강자성이라고 하고, 강자성이 있는 물체를 무슨 체라고 한다? 강자성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상자성은 뭐냐면 자석을 가까이 했었을 때
약하지만 붙으려고 하는 성질이 상자성. 상자성을 가진 물체는 무슨 체? 상자성체예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 그럼 반자성은 뭐냐면 반자성은 반발하다 할 때 반자성인데 자석을 가까이 있어 얘네가 약하게 밀려나려는 성질이 반자성이고 이거를 가지는 물질을 뭐라고 하냐면 반자성체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그래서 모든 물질은 강자성체나 상자성체나 반자성체 중 하나인데 참고로 사람은 반자성체에 해당해요. 그래서 나중에 얘는 조금 외우셔야 되는데 이제 강자성체에 얘 하면 가장 대표적인 게 철, 그 다음에 니켈, 그 다음에 코발트, 뭐 산화철. 그래서 얘네들은 강자성체. 그 다음에 상자성, 약하게 붙으려고 하는 게 잘못 썼어요. 아이고. 알루미늄, 마그네슘, 뭐 산소, 종이 이런 거는 자석에 약하게 붙으려고 해서 상자성체. 참고로 이제 반자성체에 해당하는 게 구리, 뭐 금, 뭐 유리, 물 이런 거는 이제 반자성체. 그래서 모든 물체는 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눌 수 있다. 됐어? 간단하지? 그래서 요건 이제 낯설 것이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자성에 있는 원인은 뭐냐? 이제 자성의 원인인데 우리가 이제 전기력이 발생하는 원인은 원자 자체가 플러스 전하를 가지는 원자 핵이랑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전자가 있기 때문에 자성의 원인도 마찬가지.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랑 중학교 2학년 때 우리가 그걸 배웠거든.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생기는 거를 초등학교 때랑 중학교 때 배우거든요. 어라? 반응이 이상한데? 전자서 기억 안 나니? 뭐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코일에 요렇게 도성 감으면 잠깐만 감아서 전류를 막 흐르게 하면 여기 N극 생기고 잘못했어. S극 생기고 N극 생겨서 여기 막 철근이나 목 같은 거 붙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류가 흐르면 네 자기장이 생깁니다. 그래서 에이 사람들아 이거는 수능에도 나올 수 있는데 지구자기장이 생기는 원인은 외핵을 구성하는 철의 대류 아니니까 수능에 나올 수도. 그래서 핵심은 자성의 원인은 우리 몸에 있는 전자가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크게 세 가지. 원자핵이 스스로 돌아서, 두 번째는 전자가 원자핵 주변을 돌아서, 세 번째는 전자가 스스로 돌아서인데 원자핵은 워낙 질량이 크기 때문에 회전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고요. 자성의 원인에서 가장 두 가지가 중요한데 첫 번째는 전자의 궤도 운동. 여기서 이제 전자의 궤도 운동은 원자핵 주변에서 전자가 도는 게 궤도 운동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자의 스핀 운동. 스핀 운동은 전자씨가 제자리에서 도는 게 스핀 운동이에요. 요렇게 결국은 전자가 움직이면 전류가 흐르는 효과. 그래서 이게 이제 자성의 원인이다. 참고로 전자의 스핀 운동이 효과가 더 큽니다. 전자의 스핀 운동이 더 크고 얘네들이 전류가 흐르는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지금 아까도 수업 때 계속 얘기했지만 전자 방향이랑 전류 방향 반대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자가 무슨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어? 반시계로 회전하고 있지. 그러면 이 효과는 전류가 시계 방향으로 흐르는 효과야. 시계 방향. 그래서 극을 어떻게 잡으시냐면 나중에 전류 방향으로 네 손가락을 감아주시면 엄지손가락이 자석의 N극으로 작용하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여기가 N극, 여기가 S극 이렇게 되는구나.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궤도 운동이고 그 다음에 스핀 운동도 마찬가지. 얘는 좀 반대로 그릴게요. 만약에 전자가 시계 방향으로 돌면 이거는 전류가 반시계 방향으로 흐르는 효과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면은 전류가 흐르는 방향으로 네 손가락 이렇게 감아지면 오른손의 엄지손가락이 자석의 N극의 역할을 해서 여기가 N극, 여기가 무슨 극? S극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원자로 되어 있고 원자는 전자가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모든 물체는 자성을 좋게든 싫게든 가진다라는 거야. 근데 문제는 이게 약간 이제 여기서 이제 주의할 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자석을 줄 때 만약에 여기가 N극, S극, 만약에 N극, S극이면 서로 좀 상쇄가 돼요. 근데 만약에 N극, S극, N극, S극 이렇게 두면 이 경우에는 자석이 만드는 자기장이 세지거든요. 근데 자연현상에서 이렇게 있는 게 자연스러워, 이렇게 있는 게 자연스러워. 위의 경우가 자연스럽거든. 자석 자석을 이렇게 둬보면 알겠지만 위에 있는 게 되게 자연스러워서 실은 전자들이 스핀을 돌 때 이런 식으로 스핀을 도는 친구가 있으면 이렇게 스핀을 도는 친구도 있거든. 그러면 상쇄가 돼버려. 그래서 이게 이 원자를 구성하는 전자가 궤도 운동이든 스핀 운동이든 이제 모두 다 짝을 이루는 경우가 있어. 근데 문제는 그 짝을 이루는 애들도 있지만 이 전자들이 짝을 안 입고 그냥 이런 식으로 자기장을 이제 만들어 버리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핵심은 이 원자를 구성하는 전자가 짝을 이루지 않느냐가 중요해서 만약에 짝을 이루지 않는 전자가 있어. 근데 이 전자가 많으면 이 원자 자체가 자기장을 세게 가지게 돼서 원자 자체가 자석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원자 자체가 자석의 역할을 하는 걸 원자 자석이라고 하거든요. 짝을 이루는 전자가 많으면 원자 자석이 많아져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얘네들은 외부 자기장이 강하게 반응을 해서 이렇게 되면 얘네들이 뭐를 가지게 되냐? 강자성을 띠게 돼요. 강자성. 근데 이제 물질에 따라서 짝을 이루지 않는 전자가 적어요. 그 원자 자석이 적거든요. 그 외부 자기장에 의해 반응을 하지만 반응을 좀 적게 합니다.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상자성. 근데 짝을 이루지 않은 전자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인 뜻은 모든 전자가 다 짝을 이루게 되면 원자가 자석 역할을 하려고 하지 않아. 거의 없어. 요렇게 되면 뭐가 되게? 요렇게 되면 물체가 반자성을 띠게 된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쨌든 모든 물체는 그 강자성이나 상자성이나 반자성 중에 무조건 하나를 가지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원자를 구성하는 전자가 어떻게 운동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고 그래서 원자 자체가 이제 자성 역할을 하는 친구가 많으면 강자성, 적으면 상자성, 없으면 무슨 성? 반자성. 그래서 강자성이 있으면 강자성체, 그 다음에 상자성을 띠면 무슨 체, 상자성체, 없으면 무슨 체, 반자성체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근데 여기서 이제 조심하실 거는 모든 철이나 니켈이나 코발트가 다 자석의 역할을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그 물질에 있는 원자 자석들이 많든 적든 없든 얘네들의 배열 자체가 평상시는 규칙적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외부 자기장이 나타나게 되면 이게 외부 자기장에 의해서 이 물질을 이루는 원자 자석들이 배열 상태가 바뀌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자기화라고 해요. 자화라고도 하는데 자석화된다라고 해도 되는데 이거는 그 원자 자석이 이제 외부 자기장에 의해서 이제 배열되는 현상, 요거를 자기화, 자화, 자석처럼 된다 그렇게 생각해 주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 165쪽에 그림 별표, 책 나중에 조금 한꺼번에 볼게. 165쪽에 그림 별표, 걔는 되게 중요해. 자, 165쪽에 그 그림이 되게 중요한데 얘는 그리기 귀찮으니까 잠깐만요. 얘는 그림이 중요합니다. 안 되겠다. 자, 그랬어. 잠깐만.
왜 여기서 확대가 안 되나? 자, 그래서 약간 그림을 잠깐 볼게요. 자, 그래서 일단 반자성질 먼저. 자, 반자성체는, 자, 이거는 이제 외부 자기장이 없을 때. 지금 이거는 외부 자기장이 이제 없을 때 상황. 반자성체부터 보시면 아예 자석처럼 보이는 녀석이 없지. 그러니까 아싸리 거의 무슨 자석이 없다. 아, 그냥 얘는 원자 자석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어? 자, 근데 이제 위로 상자성체 올라봐. 상자성체 보시면 지금 이런 식으로 나침반처럼 표시되어 있잖아요. 요렇게 나침반처럼 표시되어 있는 요게 무슨 자석? 요게 원자 자석이에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상자성체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얘는 반자성체는 원자 자석이 나타나지 않은, 얘는 선생님 뭐라고 얘기했다? 적다라고 했고, 강자성체는 선생님 뭐라고 표현했냐면 많다라고 표현했지. 그래서 아예 애초에 자석처럼 그림이 없으면 반자성체, 자석처럼 생긴 애들이 있으면 상자성체인데, 지금 보시면 이 원자 자석들의 배열이 되게 무질서하죠.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뭐를 띄지 않는다. 자기장을 만들지 않아요. 자, 근데 이제 강자성체 되게 조심하실 게, 자, 강자성체는 지금 보면은 일단 원자 자석이 많은데 이 원자 자석이 같은 방향으로 배열되는 특정 구간이 있어. 그러니까 지금 보면 여기는 원자 자석이 지금 요 방향으로 요렇게 배열돼 있죠. 얘는 완전 다 무질서인데 지금 얘도 원자 자석이 요렇게 배열돼 있죠. 그래서 원자 자석이 같은 방향으로 배열된 구역이 있는데 요거를 뭐라고 하느냐? 요거를 자기구역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구역은 원자 자석이 이제 같은 방향으로 배열되어 있는 특정 구역이 이제 자기구역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여기 자기구역, 여기 자기구역, 여기 자기구역이 나타내는 자기장 방향이 서로 제각각이 다 상쇄가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평상시에 자기장을 띄지 않는다. 그래서 강자성체와 상자성체의 공통점은 원자 자석이 있던데, 얘는 원자 자석이 많고 강자성체는 처음부터 뭐가 있음? 자기구역이 있음. 얘는 뭐가 없음? 자기구역이 없음. 어쨌든 자기구역의 자기장이 제각각. 여기서는 아예 자기구역은 없지만 각각 원자 자석들의 자기장이 제각각. 그래서 어쨌든 자기장을 띄지 않는다. 거기까지 됐니?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지금 이거는 이제 외부 자기장이 이제 있을 텐데, 자, 외부 자기장이 있을 텐데, 요거를 살짝 크게 조금 해볼까? 지금 외부 자기장 방향이 아래에서 지금 위쪽으로 되어 있어요. 즉, 만약에 극으로 치면 요쪽에 N극이 있는 거고요. 여기 위쪽에 무슨 극이 있는 상황? S극이 있는 상황인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강자성체 같은 경우에 원자 자석 배열 방향 봐봐. 지금 외부 자기장이랑 다 무슨 방향으로 배열돼 있어? 같은 방향으로 배열되지? 자, 그러면 아까 선생님 자석 그릴 때 이렇게 표현했었단 말이야. 아까 스핀 운동 했었을 때, 잠깐만. 아까 이렇게 대충 그렸단 말이에요. 잠깐만. 이렇게 가야겠다. 그러면은 여기 N극, 여기 S극 이렇게 표시를 했단 말이야.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네, 지금 강자성체 같은 경우에는 외부 자기장 방향으로 원자 자석들이 배열되어 있지. 그래서 이거를 표현을 할 때 강자성체 같은 경우에는 자기화가 어떻게 되느냐? 그냥 여기다 쓸게. 외부 자기장과 무슨 방향으로? 같은 방향으로 자기화된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렇게 이제 배열된다는 건데, 보세요. 여기가 보시면 여기 S극이죠. N극이죠. S극이죠. N극이죠. 그러면 여기 SN이 상쇄가 돼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여기는 크게 무슨 극이 되게? S극이 되고 전체적으로 여기 크게 무슨 극? N극이 되거든? 그러면 S극, N극이니까 붙으려고 해? 떨어지려고 해? 붙으려고 하겠지?
그래서 원자 자석이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강하게 자기화가 되기 때문에 지금 얘네들은 강하게 무슨 힘이 작용한다? 인력이 생기는 거예요. 강하게 인력 주의하셔야 돼요. 강하게 이제 인력이 생긴다. 자, 근데 이제 상자 성체에는 보시면 지금 외부 자기장 방향이랑 얘도 똑같이 원자 자석에 배열된 방향이 대체로 비슷한데 얘처럼 강하게 자기화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얘는 외부 자기장이랑 같은 방향으로 뭐라고 표현하면 약하게 자기화된다라고 표현하거든. 그러면 얘도 똑같다. 위쪽에 무슨 급 유도? N급, 아래쪽에 무슨 급? S급. 근데 지금 외부 자기장 방향이 아래에서 위쪽이기 때문에 아래쪽에 크게 N급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약하게 자기화가 됐기 때문에 S극, N극이니까 무슨 힘은 맞아? 인력은 맞지? 근데 무슨 인력이라고 해야 돼? 약한 인력이 되는 거야. 됐어? 자, 근데 반자성체는 조금 조심해야 돼. 자, 반자성체는 지금 보시면 얘는 애초에 원자 자석이 없어. 그리고 자기장도 원래 없어. 그래서 반자성체는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돼. 얘네들은 그냥 자기장 자체를 만드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외부 자기장이 이렇게 있었을 때 얘네가 전자가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원자 자석이 유도가 되는데 난 자기장 만드는 걸 싫기 때문에 지금 무슨 방향으로 되냐면 반대 방향으로 자기화가 돼. 반대 방향. 그래서 거기 체크해놔. 이 친구는 외부 자기장과 이제 반대 방향으로. 근데 이게 보통 그렇게 강하게 생기진 않아서 약하게 자기화가 된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서 유도된 극이 아래쪽이 무슨 극? N극, 위쪽이 S극. 근데 실제로 외부 자기장이 아래쪽에서 위란 얘기는 아래쪽에 N극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N극, N극이 마주치잖아요. 그래서 얘는 체크해나 약한 청력이 생겨. 약한 청력.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반자성체들은 기본적으로 자기장 자체를 별로 만들려고 하지 않는 친구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전자가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원자 자석이 유도될 수는 있어요. 이해 가셨어요? 그렇게. 그래서 이제 세 번째가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이 외부 자기장을 제거를 했어. 제거를 했는데 지금 강자성체는 두 번째 그림이랑 세 번째 그림은 똑같지.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외부 자기장이 제거돼도 자기화된 상태를 유지해. 요걸 이제 유지를 해서 잠깐 동안은 자석 역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클립을 자석에 오래 붙여놓잖아? 그러면 그 클립이 자석이 없어도 자기가 자석처럼 역할을 조금 해. 다른 클립을 당기거든? 그래서 이 자기화 상태를 영원히 유지하면 무슨 자석이 만들어지는 거게? 영구 자석이 만들어지는 거고, 우리가 이 영구 자석 중에서도 아예 저 철 원자 자석의 배열을 이제 네오디뮴이나 붕소고 저장한 자석이 바로 무슨 자석이냐면 네오디뮴 자석. 그래서 핵심은 영구 자석은 뭐로 만드셔라? 강자성체로 만들어야 돼요. 근데 지금 상자성체나 반자성체 같은 경우에는 조심하실 게 외부 자기장이 없어지면 외부 자기장이 없던 상태로 되돌아가. 그러니까 원자 자석 배열이 무질서해지고 원자 자석 자체가 이제 없어지고. 그러니까 아싸리 무슨 상태로 되돌아가게? 아예 처음 상태로 되돌아가. 그게 이제 상자성체랑 반자성체의 차이가 되는데, 요거는 문제 잠깐만. 그래서 170쪽에 7번 잠깐만 보세요. 자, 170쪽에 7번 잠깐만 보시면, 자, 거기 이제 문제 볼게요. 그린 가는 자석의 N극과 S극에 놓인 자성체랑 자기력의 방향을, 그 다음에 나는 자석을 치우고 A, B를 가까이 했더니 자기력이 작용하지 않고 있는 모습 7번이야. 나타낸 것이다.
자. 우쭈. 그러니까 자 봅시다. 자 여기서 첫 번째 자석을 가까이 했더니 얘가 붙으려고 하지? 아 그러면 얘는 강자성체나 무슨 체? 상자성체야. 그 다음에 자석을 가까이 했더니 오히려 뭐 하려고 해? 밀리고 있지? 아 그럼 얘는 무슨 체? 반자성체야. 근데 오른쪽 그림 보니까 지금 A, B 사이에 뭐가 작용하지 않고 있어? 자기력이 작용하지 밀지도 않고 당기지도 않아. 그러면 얘가 반자성체. 그러면 이 친구가 만약에 강자성체라면 저 자석을 치워도 잠시 동안에는 자기화된 상태 유지하기 때문에 자석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얘네가 밀지도 않고 당기지도 않아? 아 얘는 그러면 강자성체가 아니라 뭐다? 상자성체다. 이렇게 가야 된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됐어? 그래서 7번의 기억에 A는 강자성체다. X. 자, 그 다음에 니은에 가해서 A는 지금 당겨지고 있죠. 그럼 여기가 N극이니까 이쪽이 무슨 극이 유도된 거야? S극이 유도된 거야. 여기는 N극.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는 지금 반자성체 같은 거 밀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S극, N극 유도된 상황. 하지만 이때는 아예 자기화된 상태를 유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자기력이 작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니은에 가에서 A는 자석과 가까운 극이 S극이 되도록 자기화되는 거 맞고 디귿의 나에서는 그냥 자기화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셨나요? 그래서 만약에 이 문제에서 이 친구가 상자성체가 아니라 만약에 if 상자성 강자성체라면 이 친구는 자석이 가까이서 밀리려고 하기 때문에 얘는 오른쪽으로 힘받고 얘는 어디로 힘받고 왼쪽으로 힘받고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요게 이제 가장 큰 핵심입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틀리면 안 돼요. 큰일 나요. 틀리면 여기는 앱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164쪽 다시 봅시다. 자, 그래서 얘는 이제 다시 오시면 자, 그래서 이제 164쪽에 탐구자료창 먼저 잠깐 보세요. 자, 이제 탐구자료창 보시면 자, 지금 스탠드에 알루미늄 공이랑 오이랑 왜 오이일까? 164쪽 맨 밑에 164쪽 맨 밑에 164쪽 맨 밑에 탐구자료창 보시면 알루미늄 공, 오이, 철클립 왜 앞에 오이가? 나 근데 오이는 왜 썼는지 알겠어. 오이가 물이 많거든. 오케이. 그 다음에 네오디뮴 자석에 이제 가까이를 해봤더니 지금 강하게 끌려오는 게 철클립, 아 강자성, 약하게 끌려오는 게 알루미늄, 아 상자성, 약하게 밀려난 거 오이, 반자성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물이 많아서 반자성체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지구 자기장 쌤이 우리 뜰 수도 있어요. 단 중력보다 중력보다 커야 돼요. 자, 그다음 165쪽. 그래서 165쪽에 그 자성체의 종류와 특징. 그래서 강자성체, 철, 니켈, 코발트 외워야 돼. 특히 누구 꼭 외워야 돼? 철 꼭 외워야 돼. 그 다음에 여러분 상자성체, 반자성체 조심하실 게 왠지 금속은 자석에다 붙을 것 같죠? 아닙니다. 그러니까 철은 자석에 강하게 끌려오지만 알루미늄이나 마그네슘은 약하게 끌려와요. 오케이? 그래서 조심할 거 타이타늄은 티타늄입니다. 그래서 텅스텐, 종이, 산소. 특히 종이랑 산소는 기억해놔. 그 다음에 이제 반자성체는 약하게 밀려나는데 특히 구리 조심해. 동전은 자석에 붙지 않아요. 동전이 가면 밀려납니다. 금이나 유리, 탄소, 수소, 물. 그래서 물 좀 기억해놔. 물. 그래서 이제 밑에 거기 자성체 특징 얘는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원자 자석이 많고 자기 구역이 있으면 강자성체. 그 다음에 원자 자석이 적고 자기 구역이 없으면 무슨 체? 상자성체. 그 다음에 원자 자석 자체가 자성이 되지 않은 그러니까 아예 원자 자석이 거의 없는 상태가 무슨 체? 반자성체. 됐어? 자, 그 다음에 자기화된 상태는 강자성체, 상자성체는 외부 자기장이랑 같은 방향으로 원자자석 배열. 그래서 인력이야. 그 다음에 반자성체는 원자자석과 반대 방향, 외부 자기장이랑 반대 방향으로 원자자석이 유도돼서 반대로 배열. 됐니? 그래서 약하게 밀리는 게 반자성체.
그 다음에 이제 제거했을 때 자석이 없던 상태로 되돌아가면 상자성체, 반자성체, 그게 유지가 되면 무슨 체? 강자성체, 이렇게. 그래서 강자성체로 주로 뭘 만들 수 있다? 영구자석 만들 수 있다. 됐지? 그거를 조금 기억해 줘야 돼. 그래서 상자성체랑 반자성체는, 특히 상자성체는 물 잘 안 나오긴 하는데 165쪽 맨 밑에 보시면 액체산소 보이시죠? 액체산소가 지금 거기 자극 사이에 이제 붙어 있는 걸로 이제 상자성체인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잠깐, 얘는 이제 초전도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초전도체. 초전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를 띈다? 반자성을 띠게 되는데 요거를 써놔. 마이스너 효과라래. 이제 초전도체 반자성 이제 마이스너 효과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초전도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특정 온도 미만에서 이제 전기 저항이 이제 제로가 되는 물질을 초전도체라고 하는데, 이 특정 온도 미만에서 자석을 강하게 밀어내는 성질이 이제 마이스너 효과예요. 그래서 지금 잠깐 얘 그림 좀 그려드리면, 지금 만약에 여기 위가 반대로 가네. 여기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얘를 자석이라고 했어. 그러면은 아이씨 거꾸로 가지. 그러니까 이제 자석, 여기가 만약에 N극, S극이야. 그러면 이 자석이 만드는 자기장이 아래쪽입니다. 아까 N에서 나갔었어요. 그러면은 안쪽에서는 원자 자석들이 요거랑 반대 방향으로 자기화가 돼요. 그래서 위에가 무슨 극이 유도가 되냐? N극이 유도가 돼요. 그래서 떠 있는 겁니다. 요게 그래서 이제 초전도체 반자성이고, 요거를 이용한 얘가 아직 상용화는 조금 되기 힘들 것 같긴 한데, 요거의 얘가 자기부상열차. 그래서 자기부상열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전도체 반자성을 이용한 건데,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자성을 이용한 물체 같은 경우에는 상자성이나 반자성은 별로 이용을 잘 안 하고요. 강자성을 주로 이용해요. 그래서 넘겨볼까? 166쪽. 그래서 166쪽 보시면 다 강자성체입니다. 자성체 활용이라고 되어 있지만 다 뭐예요? 다 강자성체예요. 그래서 어디 봅시다. 하드디스크는 이따가 조금 설명드릴 거고, 일단 전자석 기중기. 혹시 전자석 아까 자, 일단 우리가 이제 코일을 요렇게 감아서 잠깐만 코일을 이렇게 감아서 이제 자석처럼 행동하게 만드는, 이렇게 되면 잠깐만, 이렇게 유도가 되는 거를 전자석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전자석 사이에 여기다가 철심을 끼워 넣는데 얘가 강자성체예요. 강자성체. 그래서 전자석이 만드는 자기장이랑 철심이 만드는 자기장이 합해져서 더 강한 자기장을 얻을 수 있는 게 저게 전자석. 그래서 전류가 만든 자기장이랑 철심이 만든 자기장이랑 합해서 더 강한 자기장을 만드는 게 이제 전자석인데, 이 전자석 이용할 기중기가 전자석 기중기. 그 다음에 참고로 이 전자석 쓰는 거 뒤에 나오겠지만, 얘가 이제 전자석 기중기랑 혹시 모르니까 하나 써놔. 여기에다가 사람 집어넣어서 검사하는 걸 MRI라래. 영어로 마그네틱 레조넌스 이미지? 그래서 자기 구명 영상 장치. 이제 MRI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저 자기부상열차를 얘를 마이스너유가 이용할 수도 있지만 보통은 전자석 이용해서 띄우거든요. 자기부상열차 같은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자석의 자기장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게 저 강자성체 역할이다. 그렇게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오시면 자기 저항 메모리, 그래서 MRAM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로 하드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그 원자자석의 배열 상태에 따라서 우리가 제로나 1 신호를 만들 수 있는데 어쨌든 외부 자기장이 없는 이상은 얘네들의 배열 상태를 바꿀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원자자석이 배열되는 걸 이용해서 데이터를 유지하는 장치가 자기 저항 메모리. 됐니? 그 다음에 이제 고무자석 같은 경우에는 강자성체 분말에 고무를 섞은 건데 단점은 얘는 자기력이 세지가 않아가지고 무거운 물체를 매달아 놓으시면 떨어집니다. 요새는 자석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감흥 테이프는 강자성체로 만든 테이프인데 이게 도난 방지 센서 지나가면 정보가 울린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너네 서점이나 교보문고, 하트렉스 이런 데 가면 이런 거 붙어 있잖아요. 자석 붙어 있어가지고 지나가면 경보기 지나가면 경보 울리게 하는 거였지. 요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액체 자석 같은 경우에는 강자성체 분말을 액체에 섞은 건데 요거를 이용하니까 자석 잉크. 그래서 여러분 지폐는 종이가 아닌 거 아시죠? 지폐는 종이가 아니라 천이에요, 천. 그래서 우리가 거기 글씨, 그 숫자를 자석 잉크로 새겨서 위조 지폐인지 아닌지 이제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영재 같은 경우에는 자기 공명 영상 같이 찍을 때 아무래도 여기서 자기장이 조금 반응하면 더 선명한 상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액체 자석 같은 거를 이제 주입을 하고요. 우주복은 어디서 쓰냐면 여기 장갑 같은 거 그 부착시킬 때 여기가 이제 입고 봤을 때 얘네들을 틈도 없애고 좀 부드럽게 움직이려고 이제 우주복의 연결 부분에 보통 이제 액체 자석 쓰고 자석도 진짜 많이 쓰지. 선생님들 요새 핸드백은 자석으로 된 거 아니면 잘 안 사. 지퍼가 불편해. 아니 자석이 진짜 편해. 에휴 너는 이제 이것도 2년만 매면 안 매. 라고 할 것 같지? 하지만 나도 요새 백팩 메고 다니거든. 비싼 가방 못하고 사는 건지. 자, 그 다음에 거기 위에 이제 하드디스크 조금 올라오시면 하드디스크. 자, 하드디스크는 요새도 이제 쓰는데 요새 약간 그 소형 장치는 조금 많이 안 쓰고 서버 요런 데서는 하드디스크를 좀 아직도 쓰는데 이 헤드는 정보를 쓰고 읽는 장치를 헤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플리터 표면에 산화철이 입혀져 있어요. 산화철. 요 산화철이 강자성체예요. 자, 그 다음에 헤드는 정보를 쓰거나 이제 읽는 장치, 요게 이제 헤드인데, 단순하게 조금 설명 좀 드리면, 그냥 가자. 자, 지금 여기서 전류가 이렇게 흘렀을 때, 잠깐만. 반대인가? 잠깐만. 말려있는 게, 반대로 말렸나 보네. 반대로 말렸나 보네. 전류가 이렇게 지금 흐르는 상황에서 이쪽에 N극, S극 이렇게 유도가 되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여기 원자자석이 S극, N극 이렇게 배열된 거 보이지? 근데 우리가 요 전류 방향 바꿀 수 있거든요. 요 전류 방향을 바꾸면 앞전 것처럼 반대로 자기화가 돼요. 그래서 만약에 요 신호를 1로 저장하고 얘를 0으로 저장하면 디지털 신호를 저장할 수 있지. 그래서 플래터에 있는 원자자석을 특정한 방향으로 자기화시켜서 정보를 저장하는 장치가 헤드디스크. 헤드디스크래. 하드디스크. 하드디스크고,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그 컴퓨터에 있는 정보 같은 거 없앨 때 여기다가 자석 갖다 대가지고 없애기도 했어. 그 니네 신용카드도 자석 가까이서 그렇게 좋진 않아. 마그네틱이 망가져. 그래서 요새는 그래서 신용카드도 그 신용카드 보면은 이제 전면에 이런 식으로 칩이 있죠. 얘는 반도체 칩이고 후면에 보면은 요렇게 띠 같은 거 있잖아. 요게 자기 테이프라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자석으로 신호 있는 거고 이쪽은 이제 전자를 배열을 해가지고 있는 거고 요게 좀 차이가 이제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로 쓰는 거는 주로 무슨 체를 쓴다? 이제 강자성체를 주로 쓴다. 그렇게 보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조금 167쪽. 자, 167쪽 개념 확인은 같이 가자. 1번. 자, 자석이나 전류에 의해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 세 글자. 자기장. 그래서 자기력은 눈에 안 보이기, 자기장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자기력선을 이용해서 나타낸다. 자, 물질이 자석에 반응하는 성질 자성. 그래서 붙으면 강자성,
약하게 붙으면 상자성, 밀리면 반자성. 그래서 자성의 원인은 원자의 주변을 도는 궤도 운동, 공전에 해당하고, 두 번째 전자의 스핀 운동. 스핀은 스스로 도는 거, 자전에 해당해서 이제 자기장이 형성이 된다. 자, 그래서 자석에 강하게 끌려오면 강자성체, 자석에 약하게 끌려오면 상자성체예요. 자, 그 다음에 자석에 약하게 밀려나면 반발하다 해서 반자성체입니다. 자, 그래서 하드디스크, 헤드가 플래터 위에 움직이면 헤드 코일에 전류가 흘러서 플래터 위에 코팅된 강자성체가 산화철수고요. 그래서 자기장의 방향으로 자기화되고 정보가 저장되는데 이제 0랑 1 디지털 신호. 자, 그 다음에 7번 강자성체 가루를 액체 속에 섞어서 엉키는 게 맞는 거는 액체 자석. 그래서 자석 잉크나 조영제나 이제 우주복의 연결세 이음 부분에 주로 쓰더라. 자, 그래서 1번에서 5번까지 한번 풀어봐. 자, 1번. 자, 1번에 자기장 스핀. 자, 2번에 A, 니은, B 기억, B 디귿, C 기억. 상자성체, 반자성체, 강자성체. 자, 그 다음에 3번의 자성체 종류는 강자성체. 이유는요, 이게 지금 자기구역이 보여서 그래요. 거기 이제 하나로 배워야 돼. 자기구역이 조금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철, 니켈, 코발트, 산화철, 뭐 등등등등. 그 다음에 4번의 기억 디귿. 3번의 기억 디귿. 5번의 강자성체, 강한 자기장. 됐어? 이해 안 되는 거? 이해 안 되는 거?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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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야? 자, 그 다음 168쪽 거기 이제 대표자료 분석이랑 선생님이 몇 개 예제 좀 풀고 여기 조금 풀고 마무리하는데, 자 168쪽에 자 대표자료 분석 일단 그림 한번 보이죠. 자, 일단 그림 이제 보시면 여기서 일단 B가 선생님 봤을 때 B는 반자성체인 것 같아. 자, 선생님 왜 이렇게 단호하게 반자성체인 것 같다고 얘기했을까? 왜냐면 거기 외부 자기장 제거했을 때 그림 보이시죠? 아예 무슨 자석이 없어요? 원자 자석이 아예 없죠? 그래서 얘는 반자성체예요. 그래서 지금 반자성체 같은 게 외부 자기장을 갔을 때 외부 자기장이랑 반대 방향으로, 그래서 지금 얘가 여기가 N극이 유도되는 게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이쪽에 N극, 이쪽에 무슨 극? S극. 그래서 외부 자기장 방향은 오른쪽입니다. 자, 그럼 똑같이 보시면 요렇게 지금 외부 자기장으로 강하게 자기화돼서 A는 강자성체나 상자성체 중에 하나인데, 일단은 그림에서 미묘하게 자기구역이 보이죠. 그렇기도 하고 자기장을 제거했는데도 왼쪽과 같은 상태로 지금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얘는 뭐가 되냐? 강자성체가 되는 겁니다. 됐어? 그래서 여기는 그래서 진짜 틀리면 안 되는데, 자, 그래서 1번 A와 B의 자성체의 종류를 쓰시오. 그래서 A는 강자성체, B는 반자성체. 그 다음에 X가 N극, Y가 S극. 자, 그 다음에 외부 자기장에서 X로 받는 자기력. 그러니까 지금 얘는 N극, N극이니까 B는 청력.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는 S극 유도된 거 보이시죠? 그래서 A는 인력. 그래서 A는 인력, B는 청력. 그 다음에 4번 한 가지씩만 쓰자. A에 해당하는 건 철. 그 다음 B에 해당하는 건 뭐 구리나 물이나 유리 같은 거. 자, 그래서 5번에 자, A는 강자성체. 강자성체는 외부 자기장을 가질 자석효가 나타나진 않아요. 이렇게 되면 모든 철이 다 자석처럼 행동해야 됩니다. X예요. 그 다음에 B는 외부 자기장을 가질, 이게 모든 전자가 다 쌍을 주기 때문에 궤도운동, 스피닝효가 다 상쇄돼서 자성을 띠지 않는다 맞고요. 그 다음에 B는 전자석에 이용될 수 없어요. 전자석에 이용될 수 있는 건 A. 자, 그 다음에 4번 고칠게요. 액체 산소는요, 상자성체입니다. 그래서 A도 아니고 B도 아니에요. 그래서 X. 액체 산소는 상자성체이기 때문에 A도 아니고 B도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초전도체는
반자성이 유명합니다. 그래서 누구처럼 자성을 띈다? 이제 B처럼 자성을 띈다. 그래서 O, 그렇게. 자, 그래서 아까 대표 문제 하나는 했었는데 여기도 대표 문제 잠깐만 보시면 자, 173쪽 이쪽은 173쪽에 3번, 4번만 설명 좀 해볼게. 자, 얘가 대표 문제 두 종류 중에 하나인데 항상 강자성체나 상제승자나 뭐 반자성체인지 확인하고 물어보는 거 특히 잘 나오고 특히 4번 같은 타입이 나오는데 일단 3번 잠깐 보자. 3번에 보면 자, 균이란 자기장에서 A가 놓여있다. A의 피면을 자기화되지 않은 거에 했더니 B가 이제 밀려나더라. 자, 그래서 일단 핵심은 이 A가 자석이 없음에도 지가 자석처럼 행동을 하지? 그러니까 A는 뭐다? A는 강자성체야. 그래서 지금 얘는 외부 자기장이랑 같은 방에 자기화되는데 이게 헷갈릴 것 같으면 극 써놓는 게 좋아. 여기 N극이 있는 상황에서 지금 여기가 S극, N극 유도된 거거든요. 요렇게. 그래서 지금 P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N극이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P N극 맞나? N극 맞지? 자,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밀려났어. 자석에 밀려났지. 그리고 얘는 누구? 반자성체. 그래서 얘가 밀려나는 이유는 왼쪽이 N, 오른쪽이 S가 유도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이 친구가 상자성체, A가 상자성체면 여기서 얘는 안 움직입니다. B는 힘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기억에 A는 강자성체 맞고 가에서 A의 P면은 S극이 아니라 N극이고요. 그 다음에 M램, 저항이 달라지는 메모리에 쓸 수 있는 건 강자성체. 그래서 디귿은 틀렸다. 답은 몇 번? 답은 1번. 됐니? 자, 그 다음에 잘 나오는 거는 4번 유형. 4번 유형이 되게 잘 나와. 자, 잘 나오는 거는 4번 유형이 되게 잘 나오는데 자, 갑시다. 자, 이 친구는 자, 여기서 이제 저울 3개에다 매달았어요. 자, 그래서 지금 얘는 상자성체라고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는 무슨 체? 반자성체 나왔고 A와 B 이제 질량이 같은 상황. 자, 그래서 여기서 용철저울의 무게, 여기 용철저울의 눈금은 누구의 무게로 나타날 것이냐? 여기서의 탄성력은 누구의 무게와 같을 것이다. A의 무게와 같겠지. 왜냐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조심하실 것은 용철저울은 탄성력을 측정을 하는데 지금 여기에 상자성체야. 그럼 상자성체는 지금 자석이 있을 때 자석이 강하게 당겨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중력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무슨 힘도 있을 거게? 자기력이 있을 거거든. 그래서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용철저울의 눈금이 뭐와 똑같아야 되냐면 A의 무게값이랑 무슨 값? 자기력 합이랑 같겠지. 자, 그러면 세 번째 거 조심할 게 반자성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얘가 아래쪽으로 중력받는데 지금 문제는 반자성체가 받는 자기력은 어느 쪽? 자기력이 위쪽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위쪽으로 뭐가 작용? 탄성력이 작용하겠지. 그래서 탄성력이랑 자기력의 합이 뭐에 해당해야 돼? 중력에 해당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거는 B의 무게에서 얼마 뺀값? 자기력을 뺀값이겠지. 참고로 A와 B의 질량은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무게의 값은 다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용수철 저울의 측정값은 뭐가 제일 클까? 나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가가 작고 다가 제일 작고. 됐어?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일단 보기 잠깐 볼게. 나에서 A 아랫면, 자, 당기는 힘 받으려면 아래가 무슨 극이어야 돼? N극 유도돼야 돼.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 당기는 힘 받아서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니은이랑 디귿은 지금 설명드렸죠? 그래서 용철저울 측정값은 나가 제일 크고요.
두 번째 가가 크고요. 세 번째 다가 제일 작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약한 거 리을 보기 약하시죠? 자, 뭐가 누르는 힘? 자, 자석의 지면을 누르는 힘. 자,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자석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자석 입장에서 보세요. 자석 입장에서 봤을 때 아래쪽으로 뭐가 작용? 중력이 작용하고, 지금 A가 당겨진다는 얘기는 자석도 당겨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자기력이 위쪽이란 말이지.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자석의 아래쪽으로 중력 받거든요. 이거랑 이거랑 다른 중력이에요. 그 다음에 B가 밀리는 힘 받으면 자석도 밀려야 돼요. 자기력이 무슨 쪽? 자기력이 아래쪽이 되겠지? 그러면 지면을 누르는 힘은 뭐가 제일 커야 돼? 다가 제일 커야 돼. 그래서 자석의 지면을 누르는 힘은 다가 나보다 크다. 답 몇 번? 답은 5번. 그래서 자성체 문제는 두 개 잘 나와. 요렇게 그 자기화 되냐 안 되냐 꺼냈을 때 두 번째는 이런 식으로 무게가 얼마냐 이렇게.